자, 금요일 최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론조사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거일은 이제 18일밖에 안 남았어요. 2주 정도. 사전 선거로 따지면 2주 딱 남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자, 이재명 후보 지지율 MBS 기준으로 보면 거의 50%입니다. 49%에 가까운데 지금 뭐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압승할 수 있느냐 이거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 의원님 네. 현재 여론조사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일 관심사는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득표했던 51.6% 민주화 맞죠? 이후에 51.6%.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음. 제일 관심사겠죠. 네. 근데 지금 추세로 가면 신기록 갱신도 가능하겠다라는 아. 이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흠. 특히 이제 그 영남에서 네. 우리 대구 경북 우리 임 의원님이 버티고 계신 네. 대구 경북에서 TK 지역. 뭔가 예. 뭔가 조짐이 심상찮다 아하. 하는 것도 그런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네. 특히 부산, 부울경. 경남, 네. 울산에서 막 힘을 팍팍. 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음흠. 분명히 있다. 있을 것이다. 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8%, 네. 윤석열 58%, 약 20%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0.73% 사이로 지난번 대선에서 졌으니까 참 부산의 득표력이 참 아쉽다라고 그렇죠. 이제 다들 그 실망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40%는 무조건 넘는다. 음흠. 그리고 작년 총선 후보 득표율 평균 45%도 넘을 수 있을까? 있게끔 만들자 하는 그런 힘이 이제 착착 들어가십니다. 그런 이제 들어가십니다. 또 의지로 아니, 있다, 열심히 넘을 수 하고 있다, 있는데 이렇게 예. 알았더니. 이제 마지막은 마지막은 경계 혈점은 정당 지지율이 네. 여전히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또는 행동이나 말에 뭔가 이 결정적으로 리스크가 되면 언제든지 이 정당 지지율 때문에라도 김문수가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 못하기 때문에 긴장과 겸손과 그리고 고개 그 경상도말로 수구리 네, 수구리. 선거를 확실히 해야 고개 된다 들지 마. 하는 그런 네. 경계심도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좀 짚어주셨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TK 지역하고 네. 70대만 앞서고요. 네. 지금 부산도 지금 엄청 이재명 후보가 더 나은 상태예요. 그 대구 지역도 TK 지역도 예전에 비해서 지난 대선 때는 대구가 21, 경북이 23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여론조사 네. 결과 보면 현재 여론조사가 지금 대구 지역도 이렇게 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구 경북? 여론 분위기가 네. 과거와 다르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 대구 경북이 분위기가 좀 많이 이게 바닥이 좀 반전된 데는 무엇보다도 이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이게 그 전에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덜어 하는데 17년도에 박근혜 탄핵 때 그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힘에 대한 네. 정서와 2024년도 계엄을 겪으면서 지금 대선을 치르는 상황에 국힘에 대한 정서가 달라요. 다르다. 예, 그때 박근혜 때는 국정농단에 의해서 박근혜가 탄핵이 되다 보니 그렇죠. 박근혜는 사실 소위 새누리당, 한나라당 정통 그 정당의 그 길을 걸어왔고 그 당이 키운 인물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정농단으로 탄핵은 되었지만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최순실을 잘못 만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러다 보니 저래 됐다. 아하. 그래서 비록 이런 상황이 빚어지긴 했지만 당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였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정서여서 네. 그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밑바닥 정서는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이번 대선에서 압승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죠. 전 이렇게 네. 봅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식은 내란 종식입니다. 분명하게 하면 네. 내란 종식. 그런데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동안 이 그 계엄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극도로 분열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갈등이 컸고 극우가 준동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통합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큰 과제인데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도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고 나오고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보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권에서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보여주느냐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테고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 주어진 책임은 굉장히 더 크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른바 TK는 영남 지역, 특히 TK 지역은 콘크리트다. 박근혜 뭐 30%, 20%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권자들이 이제 두 분도 만나 보시는데 그런 게 좀 깨진다는 느낌도 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TK에서도 예. 강경 보수, 완전히 이제 그 아스팔트 보수라 하죠. 윤석열을 무조건 네. 지지하는 그런 강경 보수층과 예. 그래도 저거는 아니지. 계엄을 느닷없이 한다든지 또 뭐 한독수로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적인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그런 보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 네. 이 강경 보수와 합리적 보수가 TK에서도 균일이 된다. 아하. 그 합리적 보수가 이재명을 다시 보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 지역 공약도 천천히 뜯어보면서 뭔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단계까지 왔다. 네. 그렇게 봅니다. 유권자들 경북인에 계속 가셨으니까요. 이번에 네. 첫 번째 유세도 구미, 네, 대구 네. 뭐 이쪽으로 갔거든요. 경주 네. 뭐 등등. 그 저희 사실은 저는 이제 골목골목으로 네.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옛날에는 지난 대선에서는 저항감이 굉장히 컸어요. 가시면 이재명의 이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아직도 물론 전화 걸면 더불어 그러면 덜 그러면 전화 더불어 끊고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하는데 예. 근데 많은 어른들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에휴 이제 끝난 것 같아 선거는. 그래 선거 언놈을 줘도 하나만 주는 하다. 표 예. 이번엔 그냥 그래 이재명 찍어줄게 이러는 어른들이 그래도 꽤 늘었어요.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운동하기가 좋은 이유는 옛날에는 강하게 저항을 했는데 이제는 그 강한 저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마음이 굉장히 좀 좋죠. 그나마 열려 네. 있고 그 대구 경북도 많이 바뀌었는데 PK는 오히려 좀 앞서는 모양새거든요. 김문수 후보를 일부에서 그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는 결과가 안 앞서는 나왔죠. 조사들도 많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상승하는 것은 네. 뭔가 민주적인 의식이 발동되는 불경의 민심 또 그에 기반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발견 네. 또 다시 보자 이재명인데 공약은 뭐지? 저 후보는 이재명은 우리 부산을 위해서 경남 울산을 위해서 뭘 해줄라 하지? 이런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 그러니까요. 해양 수도 부산, 해수부 부산 이전, HMM 옛날 현대상선이죠. 현대상선. 예, 본사 부산 이전 뭐 이렇게 딱 파격적으로 공약을 내버리니까 네. 국민의힘이 작년 총선에서 재미 본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프레임이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네. 그것을 뒤엎어버리고 해수부 오나마나 이재명 진짜 해수부 부산 이전 시켜줄 거야? HMM 본사 부산에 진짜 옮겨줄 거냐? 이에 대한 관심. 그게 이제 부산 와서 이재명 후보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협약식도 그 자리에서 협약식도 체결하고 바로 하고. 하던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식 정면 돌파가 부산 뉴스에서 저 장면이죠. 예. 저 좀 이따가 이제 그 정책 협약을 하게 되는 맞습니다. 건데요. 예. 네. 저때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예.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쉽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대신에 더 큰 거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예. HMM 본사 이전 하면 부산이 분명히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것이 지금 먹히고 있는 중이다. 유권자들이 반응이 좋습니까? 저 얘기가? 실제 좋고요. 아. 이 해양수산부 이전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에 네. 공약했는데 완전히 빌공짜 공약으로 끝나버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이전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
해양수산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10여 개가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좋은 일자리 수천 개가 생기죠. 그럼 가족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또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 해운협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해양수산 관련 협회나 기관들이 또 내려오고 HMM은 관계하는 업체만 한 150개가 넘습니다. HMM 직원들이 3,000명, 네. 또 관계하는 기업의 150개에 한 5천여 명, 그러니까 8,000명의 가족들 세 사람만 따지더라도 2, 3만 명이 내려오고 HMM 내려오면 SK 해운도 내려옵니다. 내려올 수 있죠. 거기도 100여 개의 업체가 또 관련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는 인구가 5만 명, 7만 명 늘 수 있고 또 좋은 일자리 늘어나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서울로 안 가고 부산에 있어도 결혼하고 네. 예, 또 아이 놓고 행복하게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부산이 된다 하는 이와 가정에 이런 게 희망의 저도 있습니다. 예, 앉아 있는 제가 막 설득이 되고 막 그러니까 가슴이 저도 뛰는 들어보니까 공약이죠. 제가 어. 이런 식으로 호소하거든요, 요새. 예. 그러면 연세 아니 그러면 드신 분들마저도 45% 갖고는 안 되지. 50%가 받아야지. 더 넘어야지. 받아야지. 예. 겸손. 대구 경북에는 뭐 좀 좋은 공약 없습니까? 요 부산은 제가 지금 들어봐도 네. HMM 해양수산부 딱 와닿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은 뭐 경북은 워낙 네.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크니까. 그러니까는 뭐 북부권, 동남권 뭐 이렇게 동서권이 다 이렇게 네. 산업 기반이 달라가지고 각각 공약들이 다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게 뭐 제가 이 북북공무만 얘기하자면 예. 뭐 바이오 산업 벨트로 만들겠다 이런 예. 공약들이 있었지만 이 공약은 대선 때 계속 나왔던 거예요. 아, 나왔던 거니까. 나왔는데 아직도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아유 또 공약은 발표했는데 이게 정말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빌공짜의 예. 공약이 될까봐. 뭐 부산처럼 최인호 위원처럼 뭐 가슴 뛰게 제가 설명을 하기는 네. 예, 조금 부족함이 있고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을 심판해줘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그게 선다라는 밑바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해서 그거를 계속 예. 얘기하는 거죠. 지금. 두 분 다 지금 영남에 지금 가 있습니다. TK, PK 지역에 가 계신데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하려면 영남에서 크게 이겨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최소한 많이 이겨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뭐 PK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총선 네, 후보의 평균 득표율이 부산에서 네. 45%. 45% 나왔어요. 예, 울산도 비슷했고 예. 경남은 조금 모자랍니다만 네. 작년 총선 후보 평균 득표율 40%를 넘어서는 40한 2, 3%.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아하. 하는 분위기고요. 예. 여차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 이긴다 뭐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럽니까? 50% 100을 한번 그럼 이기는 거잖아요. 넘어 그 이기는 거잖아요. 쓸 수 그러면. 있을까? 그렇죠. 있을까 1등을 그러지 말고 네. 있다 이렇게 있다, 얘기하세요. 있다 이러면 또 자만한다라고. 아니 뭐 그 정도의 그런데 공약을 들이밀었으면 해야지. 예, 그 정도로 이제 바라볼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해볼 만하다. 특히 이제 그 강경 보수층들, 국힘 지지자들이 요즘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동네에서 이제 대놓고 이재명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네. 그 이전에는 이재명 히자만 나와도 제압부라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또 타박박이 일상이었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대구 경북은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은 참 쉽지 않은 곳이긴 한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 이제 목표 득표율 당에서 얘기한 건 5% 상승이에요. 아, 그때 예. 그때에 비해서 네. 지난 대선에 비해서 그러면 대구가 26%, 26, 예, 대구가 예, 경북은 28%. 예, 그렇죠. 예, 딱 그 정도 그렇죠. 되는데 대구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아, 대구가 오히려. 예, 그리고 이번에 뭐 홍준표 시장의 그 팬클럽이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가 얼만큼 되냐, 뭐 과연 다 오냐 이러면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효과는 뭐가 있냐면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는 데는 결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강한 거부층들이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그 안개 속 전국처럼 네. 속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재명 후보의 상승 기류가 있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건 김문수 후보가 지금 내란 세력과 이게 연을 끊지 못하고 선을 못 있어요. 긋고 있어요. 이런 전략을 못 상황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치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저는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는 대구가 더 많은 득표를 경북보다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대구 있습니다. 쪽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그 지금 김문수 후보 얘기했으니까 영남 지역의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상황을 조금 보니까 뭐 같은 시점에 움직였긴 해요. 대구 경북 그리고 네. 부산 경남으로 갔는데 부산 지역 선대위 출범식에 현역 의원이 4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대위 뭐 미활동 의원 명단 공개해라 작성하라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그 이게 좀 예. 납득 안 돼. 현역이 18 아닙니까 그게? 17명. 이죠. 부산에 예. 이제 전재선 빼고 17명인데 17명이죠.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다. 네. 윤석정 때문에 아, 그게 뭐죠? 윤석열과 차별화 못하고 아. 석동현과 정호영을 중용하려 했다. 윤석정이군요. 예, 그게. 예. 그러니까 석동훈은 이미 뭐 시민 뭐 특보 맡았어요. 뭐 단장인가 특별위원장. 특별위원장 맡고 정호영 상임 고문으로 네. 임명했다가 취소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호영이 누굽니까? 강주 뭐, 학살의 원흉이고 우리 대학 다닐 때 놀랐어요. 제가 이 사람 때문에 학생 운동 시작했거든요. 살아 있는지도 전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뭐 예. 참. 그런데 이런 양반들을 상임 고문으로 네. 안치를 했다. 발표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거구 DNA가 네. 김문수 스스로가 본능을 발동하면서 스스로가 이 기회를 차버렸다. 저는 사실은 지난 주말 아닙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한독수로 될 줄 알았죠. 전당원 그렇죠. 투표할 때. 와, 주말간 뭐 아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투표율이 좀 떨어지겠지만 예. 전당원 투표했는데 아이고 한 번도 그렇게 뭐 거부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문수가 이거 아쉽게 떨어지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반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걱정으로 김문수가 후보가 딱 되고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그 힘으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 김문수가 보수세는 확 결집시키고 2주간에 천천히 겨우 40% 이제 언저리에 올라갈까 말까 할 정도로 가야 되는데 네. 당원들이 확 디벼 놓으니까 그렇죠. 역전을 시켜 놓으니까 급속하게 결집하고 사실은 오늘 정도의 갤럽에는 상당히 여론에서 급상승 일부 중도까지 그 가세를 하면 바람 수준 비슷하게 확 치고 올라올까 싶어서 네. 상당히 내심 저는 긴장을 했는데 걱정도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에 선거운동 딱 들어가자마자 아까 한지시 아까 말씀드린 예. 석동현이라든지 뭐 야, 정호영 그러니까요. 특히 윤석열을 그렇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는 몰라도 모든 걸 김용태한테 맡기고 네. 자신은 계속 강경보수의 눈치만 보는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결국은 스스로가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그러니까 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석동현 변호사가 웬 말이고 뭐 장해찬도 복당했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정호영 와 저는 그 32년생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친구 그 사람이지 뭐 그러면 96 정도 되는데 96, 우리 아버지보다 많아. 아유 그 나이를 떠나서 그 사람이 여기 나온다는 게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그분이 수 그 한 있습니까? 20년 정도 받았죠. 강조학살이 7년형 받았는 걸로 제가 알고 예? 있는데 징역 7년. 7년이 예,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구형이 그렇게. 예, 저는 그 김문수가 겉으로는 김용태를 비대위원장 앉히면서 뭔가 이 다시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걷겠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지만 실제로 이미 선대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 석동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활동했던 극우 세력들이 캠프에 20-30명이 상주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않습니까? 문제예요. 그거 있으면 상주를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 정말로 건강한 보수들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한동훈계라든가 다른 계파들 이 사람들이 당내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면서 이게 뭐 하부 조직이 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미활동 의원 명단을 30여 명 뭐 이렇게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사람들일까를 보면은 저는 대구 경북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현역 의원 중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유심히 좀 보고 있죠. 우리 지역에 누가 움직이나 누가 움직이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경북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예, 예. 있냐면 내년 지방선거에 어쨌든간 국힘 쪽 계열의 정당이 당이 어찌 되더라도 공천을 받으면
이길 거다라는 되게 생각을 하니까 쉽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로. 요즘 입당 원서를 두고 다녀요. 아. 자기 경선할 수 있는 당원 관리에 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선거는 이 사람들 중심으로 치러진다. 아하. 그 현역 의원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렇게 될 때는 힘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대세가 이미 국민의힘을 심판한다라는 것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들도 행동을 하는데 조금 주춤구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미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은 놓쳤고 김문수가 가지고 있는 후보 매력도도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높지 않고요. 예. 준비한 것도 보면 준비 정도도 굉장히 낮아요. 그 오죽했으면 가락동 시장 가서 첫날 그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미스 가락.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경기도지사를 그만둔 이후에 긴 휴지기 동안 이분이 정치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했구나.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더 이상 선거가 진행될수록 힘을 받기는 어렵구나라는 거 봅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 탈당했던 김상우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도 했고요. 또 보니까 이재호 이사장 같은 경우 친명 그 우리 의원들이 가서 좀 합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요런 어떤 선거 캠페인 요런 사람들 오는 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뭐 김상호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네. 거구스럽다. 도저히 자신의 보수적 가치와 신념과는 전혀 안 맞는 네. 길을 계속 걷고 있다. 이제는 못 참겠다. 탈당했고 또 이제 며칠 고민해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 중도 확장, 중도 보수 이런 그 천명을 하고 실제로 선거대책위원회에 네. 윤여준 예. 등등 또 보수 인사들이 좀 있어요. 부산에는 예. IMO 사무총장 출신 예. 임기태 그분은 뭐 평생 보수로 살아온 분인데 이런 그 보수의 대표적 인사들을 영입하고 또 중용하고 또 앞으로 이분들과 국정을 상의해서 잘해 나가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진정성을 김상욱 의원도 이제 비로소 느끼지 않겠는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입당하는 겁니까? 아직 입당 얘기는 김상욱 의원. 예. 제가 볼 민주당에. 때는 입당 의사는 있습니다. 아.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아하. 전화 직접 하셨어요? 하죠. 저희는 수시로 통화합니다. 울산 의성 의원님이 사곡 사람. 김상욱 의원 그 이제 그좀 설득하는거나 좀 하는데 역할을 좀 하셨네. 아니 뭐 설득하는데 역할을 했다기보단 제가 외롭지 않도록 저한테 전화는 그게 하죠. 역할이에요. 예. 김상우 의원이 저 선배라고 하길래 제가 좀 불편해. 의원님이 자꾸 선배라서 알고 보니까 제가 고향이 동양이더라고요. 맞아요. 경북 의성. 경북이에요? 예. 의성이고 사곡면 사람이에요. 제 선거구 그 사람이에요. 같은 지역에서. 네네. 요즘 경북 사람들이 많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좀 뭐 시골인데 네. 경북 의성이 그렇게 많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아유 정광훈도 의성 사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좀 예. 그 경북 분들이 요즘 네. 여기저기 그죠 건호울 네. 의원님이라든지 네. 뭐 이인기 이런 분들이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은 그 유세 있지 않습니까 선거 초반에 예. 서울 강화문에서 하고 바로 이제 대구로 오셨지 않습니까? 네. 구미에 왔다가 포항 가셨다가 대구, 부산 뭐 이렇게 창원 맞습니다. 이렇게 예. 갔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선거운동 초반에는 특히 첫날에 경부선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탁 찍고 네. 가다가 대구 찍고 예. 또 구미 있나? 예, 구미, KTX. 뭐 김천. 그 김천 예. 김천 대전 뭐 대전, 올라가는 수원. 거. 예. 그래 마지막에 원래 이제 서울역에서 이렇게 예. 쭉 경부선 타고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KTX 타고 고속열차 타고 올라오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완행열차를 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무궁화하고. 예. 그러니까 천천히 저기 강화문에서 하자마자 딱 내려와서 네. 구미 가셨다가 완행열차 타고 무궁화 타고 네. 대구 갔다가 포항 갔다가 울산 갔다가 네. 부산 천천히 완행열차 타고 맞네요. 무궁화 타고 천천히 오고 사사시 훑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영남 득표력이 가능성이 있다 아하. 하는 그런 감지를 했다,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근데 그 저는- 다음에도 네. 이렇게 촘촘하게 완행열차 타고 아하. 영남을 네, 돌아야 네. 된다. 예, 근데 임의원님. 저는 네. 그 최근에 보수 인사들을 영입하는 문제 네. 이거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한테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실 게 행동으로 영입이잖아요. 하는 건 영입이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이재호 이사장의 경우는 왜 뭐 고사했다고 하긴 하거든요. 네, 이재호 저는 이사장은. 이분이 지금 뭐 지지 선언은 뭐 모르겠지만 마음은 이미 넘어왔다고 봅니다. 뭐 아,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대화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 행동을 쉽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지지와 협력 의사를 밝힐 수는 있다. 네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평생 그 저쪽 보수 쪽에 몸담아 왔던 이재호 그 상임 이사 대표 고문 네, 이런 이사장이죠. 예. 분의 경우는 그게 또 정치적인 행보로서 맞지 않나. 그리고 아하. 뭐 지지한다고 해서 얼른 오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지지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의 이 통합의 메시지가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통합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되고 있다라는 건 느낄 알 수 수 있죠. 있는. 네. 자, 국민의힘은 좀 문제가 뭐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의 탈당 부분입니다. 절연 부분.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그 탈당을 권고하겠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정중히 권고하겠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탈당하면 탈당시키고 출당시키고 뭐 이러면 되는 걸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윤석열이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봅니까?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네. 김용태라는 뭐 최연소 최연소 국민의힘에서 최연소입니까? 현역- 통틀어서 최연소인가? 통틀어 최연소입니다. 통틀어, 예, 통틀어서. 90년생이니까. 90년생이니까요. 예. 그런 그 김용태 젊은 의원이 네. 아니, 도대체 지금 그 뭐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그 비대위원장직을 수행을 했는지 수락을 했는지 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를 그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속셈은 본인은 강경 보수를 떠나지 못한다. 그걸 전련할 수 없다. 왜? 만약에 대선에서 지더라도 정계 개편이 이후에 국힘이 만약에 재편된다든지 또는 해체돼 가지고 분열돼가 분당이 돼서 새로운 당을 만들 때 네. 자신은 정치를 계속 해야 될 의지가 있고 그 의지가 있으면 결국은 강경 보수층을 계속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 층에 옆에서 자기는 정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고정적인 지지층, 강경 보수층을 계속 붙들어 매고 있을 테니 김용태 당신이 와서 윤석열을 어떻게 하든 그 합리적 보수들을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오게 해. 아. 네, 나는 그 임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계 아닙니까 옛날에 이준석하고 뭐 천하용인이었죠. 천하용인의 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준석을 좀 데리고 와서 예, 보수 단일화 하는데 역할 한번 해줄래? 요 이제 두 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이준석은 전혀 그런 뜻이 없고 네. 이준석은 지금 두 자리 숫자를 영남에서 계속 김문수와 맞짱 뜨면서 네. 합리적인 보수, 오갈 데 없는 합리적 보수 영남에 이 사람들은 이준석 그 지지율을 높여서 두 자리 숫자로 올라서겠다. 네. 그런 전략으로 해서 지금 맞아요. 마이웨이를 하고 있잖아요. 전혀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네. 유일하게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윤석열을 어떻게 탈당을 조치를 자기가 알아서 해주면 김문수 모른 척 하다가 합리적 보수가 붙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은 끔찍도 안 하죠. 네. 윤석열이 왜 자신을 지금 보호해줄 정치 세력이 국힘이라고 보고 있고 또 국민의힘 주류가 친윤이고 찐윤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왜 내가 나갈까? 아예 너가 출당시키려면 출당시키 봐라. 그러면 강경 보수들은 너하고 다 떠날 거야. 아. 이런 이제 반협박적으로 당당히 나서고 김문수가 뭐 내를 그래 하겠어라는 식으로 메시지도 내고 그래서 며칠 전에 단결하라. 이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단결하라는 메시지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그 말이 나오는 배경이 아닌가. 결국 근데 윤석열이 이게- 밖에 있으면서 메시지 내고 다 할 거 다 합니다 지금. 다 하죠. 네. 그리고 저는 김용태 네.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실망한 거는 윤석열은 탈당을 권고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출당 조치 제 시켰어야 말이요.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김용태가 뭔가 바꾸려고 하는구나, 네. 내란 세력과 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이 드러날 텐데 탈당을 권고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본인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당내 세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요. 드러내는 발언이거든요. 탈당하라 아니면 출당시키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되죠. 권고가 아니라는 예, 거죠. 정중히 권고라는 예. 거는 그러니까 출당이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어야 네.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게 저는 김용태의 첫 번째 패착이고 이후에 어떤 목소리도 당내에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본인 스스로가 끊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김문수가 네. 윤석열을 출당이든 탈당이든 시킬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후보가 후보가 없다. 없습니다. 예, 예. 어저께 그 나온 얘기에 보면 기사에 보면 예. 윤 측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김문수가 탈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거 치릅니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도 김문수는 윤석열과 연을 끊을 생각이 없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들한테 비춰지는 거 이게 곤란하니까 자꾸 언론에다가는 애매모호하게 발언을 하거든요. 네. 그 애매모호한 발언의 심중은 이미 윤석열과 연을 끊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고요.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옛날 우리 어른들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뭐 개가 뭐를 끊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전 딱 그 예.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안 개가 되네. 뭘 안 될 것이다. 예. 윤석열을 계속 붙들어 매기 위한 상징적인 인사로 오히려? 석동현을 시민 뭐 특보단장인가 예.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로 떠나보내게 할 수 없어. 나는 윤석열과 함께 할 거야 하는 인적 보정이 석동현이다.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 유권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김문수는 내란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아하, 예. 분명한 건 내란의 연장이고 윤석열의 연장이기 때문에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학살을 해서라도 진압하겠다. 네. 이게 강주 항제에 그렇죠. 대한 강주 그 운동, 예. 소위 당시 전두환 군부의 잔인한 진압 있지 않습니까? 네. 정호용을 상임 고문으로 한다는 것은 지난 12.3 계엄 내란이 만약에 성공했고 시민들이 계속 저항하면 광주와 같이 학살할 수 있다는 그 의지를 지금 정호용을 상임 고문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도대체 보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죠. 지금 정신이 예.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거구, 쿠데타 또 유혈 진압 이 DNA가 뼛속 깊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학생운동에서 노동운동가에서 이렇게 거구로 본능이 완전히 변해버린 정치적 본능 DNA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정호용을 후보 몰래 그렇게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 최소한 오케이는 했을 거 아닙니까. 김문수 근데 후보가 그거를 막지 못하는 김용태도 참 한심한 아니, 리더십.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예. 한마디도 못하지. 예, 역사 의식도 없고 정말 그러니까 한심한 젊은 사람 한 리더십이다 사람 이런 지금 거죠. 영마 좀 베리게 돼 있어. 그래서 뭐 댓글에도 급한 불 끄려고 하는 건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의문 가진 분들이 많은 것 아유, 같습니다. 불을 끄긴요 휘발유를 갖다 들이부은 그런 거라고 겁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호 인미애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